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마이크가 켜진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10분 정도 떠들었는데 맞습니다. 또르띠야 괜찮은 거죠? 세뇨리타 뭘 풀는 모르겠어. 안 풀릴 것 같은데. 아니야 원래 혀를 이렇게 해줘야 이거 알았어. R 버튼 그 알았어요. 남미 애들 하는 그 더러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시작. 나도 지금 여기까지 왔었는데 내려갔는데 더러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시작. 자 오늘 배경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청담 실컷 입 풀어놓고 청담동에 위치했던 필모 스튜디오가 바로 옆 삼성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필모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형 친구 중에 가장 잘 되신 분 그렇죠. 강필모님.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가장 성공하신 분. 이름 강필모. 그렇지. 이름도 낭만적이잖아요. 필모. 필모. 우리가 다 필모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가 남는 건 없어. 이걸 또 여기까지 끌고 오네. 이걸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끌고 오네 또. 제가 좀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이거 프로젝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걸로 우리가 가져가는 건 없어. 정말 필모.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13 아니다 스니커 라디오 프로젝트 13 조던 6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돼 다시. 엔진치. 좀 빨리 하자. 나 피곤해. 다시 한번 주십시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니커 라디오 프로젝트 23 조던 6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섯 번째. 진짜 너무 기다렸다. 그렇죠. 너무 기다렸어. 그거 모른다면서 안 봤다면서. 내가 알 거다 안다니까. 그래서 물론 1편부터 5편까지도 재밌었지만 맞아요. 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금부터야. 이제 그거는 정말 전설의 시작이죠 진짜 여기서부터가. 지금부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6편이 6편의 제목이 이름하여 황제의 대관식. 대관식. 드디어 약간 그 대공 정도에서 이제 엠페러가 되는 엠퍼러지. 킹갓 제너럴 엠퍼러. 공작에서 이제 왕이 되는 사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네. 바로 시작해 봅시다. 좋습니다. 네. 자, 에어조던 6 이제 1991년이 됐어요. 80년대가 끝나고 마이클 조던의 시대 90년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미국에서 문화적으로도 골든에라의 시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80년대 경제 호황에 이어서 이제 그 풍족했던 것들이 네. 80년대에서 완전히 이제 빵 터트리는 그런 딱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첫 이야기는 네. 이 1991년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또 있었는가? 별일 없습니다. 뭐 잘 되는 집에 뭐 별일이 있을 리가 있나? 뭐. 좋은 일만 있었죠. 사실. 항상 뭐 뭔가 사연과 스토리는 안 되는 집에 있어. 그렇지. 잘 되는 집은 사실 뭐 또 얘기할 게 없어. 이미 잘 되는데 뭐. 자, 그래서 사실 이 91년에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의 무슨 뭐 예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5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미 잘 나가는 브랜드, 잘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스토리가 없는데 91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여러분 이 아까 한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호황 이런 게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막 뭐가 잘 팔리고 많이 사고 이렇게 하면 뭐부터 바뀌냐면 사람들 옷 색깔부터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고 아. 막 이런 색깔들의 옷이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화려함의 끝!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어조던 5를 신었던 윌 스미스의 패션을 보면 맞아. 형광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왜냐면 이때 미국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A few moments later. 형광 막 노란색 막 빨간색 주황색 다 형광 옷도 막 다 형광이고 타이다이 같은 것도 막 타이다이도 막 아 그렇죠. 90년대 초에 그 형광색에 몰라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안 좋아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 재석이 형이 좋아하는 뉴키즈 언더블럭 스텝 바이 스텝. 패션 보면 그거예요. 딱 90년대 초반 그거죠. 90대 초반 90대 초반 바이브는 굉장히 화려하고 밝고 옷 패션도 진짜 화려함의 끝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 왜 이때쯤에 우리 저 마우이 앤 선즈, 아, 퀵실버 마우이 앤 선즈. 이런 거 마우이 앤 선즈. 형광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뭐 진짜 치질 않아. 그렇네. 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막 프린트가 됐든 뭐 무늬 패턴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한 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조던 6 리뷰를 할 때 오렌지킹님 왜 에어 조던 6에는 바시티 레드나 뭐 짐 레드나 시카고.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왜 갑자기 인프라 레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형광이니까. 이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형광이어서 패션의 반영을 딱 해서 팅커 할배가 형광이야. 인프라레드야. 이게 말이 인프라레드지 본토 발음하면 인프라레드.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이 적외선 네. 이 인프라레드라고 하시면 네. 인프라레드. 그래서 뭐 블랙 인프라레드, 네, 화이트 맞아요. 인프라레드. 맞아요. 이 인프라레드 색상이 쓰인 겁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사실 그 이유까지는 몰랐었어요. 음. 좀 생뚱맞다고 형한테 질문했던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죠. 갑자기 생뚱맞은 색깔이 맞아요, 쓰였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레트로로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 그 10 몇 년이었지? 14년인가 왜 바시티 레드가 한번 바시티 레드가 검정색에 나왔을 때 그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인프라레드가 레트로였을 때 왜 바시티로 안 맞아. 나와 무슨 핑크색이 나왔어?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게 맞다.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그게 맞다. 그래서 이제 에어조단 5가 90년도에 나왔는데 그 뒤에 에어맥스 90이 나왔습니다. 90 무슨 뭐 얘기하려는 네, 거지? 원래 이름은 에어맥스 3죠. 걔가 마징가 인프라레드잖아요. 맞아요. 팅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그냥 그렇네. 이 형은 항상 자기가 다른 데서 해서 잘 된 거를 일로 가져와. 가져오죠. 잘 됐으니까 조던에도 넣자.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근데 되게 영리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 조던 6에게 있어서는 이 인프라레드라는 색상이 굉장히 중요한 색상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90년대의 호황을 표현한 컬러다 정도로 오늘 91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가 막히구만. 기가 막혀. 정리를 또 하고 들어. 내가 여러분 잘 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써먹으라고. 왜냐면 인프라레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잘 모르고. 잘 모르고. 근데 이게 90년대 호황이야. 말하면 약간 통일신라 여러분 보면요. 이 석구랑 크게 만들잖아. 이게 우리가 잘 돼서 크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위대하다. 인프라레드도 90년대다. 우리 리치한 90년대 그렇죠. 과시를 좀 해줘야 돼. 그런 과시 거야. 시대니까. 1타 강사 오렌지킹. 자,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얘기가 할 게 좀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디자인 얘기로 바로 넘어갑시다. 네. 디자인 얘기 오늘 박 박사님 좀 해주십시오. 저기서 벌써 6가 이제 팅커필드가 디자인한 네 번째 조던이죠. 벌써 네 번째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팅커필드는 항상 자신의 기존의 디자인에서 좋은 요소들을 항상 빼오고 조던도 시리즈가 진행될 때마다 전작의 요소들을 이제 계속 다음 시리즈에 약간씩 녹여서, 물론 6도 이제 전작의 요소들이 약간 남아있죠. 근데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경량화에 크게 뭐 신경을 특히 썼다고 하고, 그 조던 4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편집이 돼가지고 그 조던 4에서 사실은 그 듀라벅 소재가 네. 처음으로 사용이 됐는데 6도 보면은 블랙 인프라레드가 듀라벅 소재로 돼 있죠. 요게 이제 그 합성 누벅인데 경량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내구성도 그 일반 그레인 레더보다 더 좋다고 해요. 맞습니다. 왜 편집이 됐냐면은 그 당시에 조던 4 때부터 이제 듀라벅 합성 누벅이죠. 맞아요. 그래서 합성 누벅을 쓰기 시작했는데 조던 6가 나오던 이 해에 나이키가 듀라벅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맞아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듀라벅이 회사 이름이에요. 듀러블한 누벅. 그래서 듀라벅.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하청으로 이렇게 받아서 쓰다가 이제 아예 그냥 회사를 사버린 거죠. 이거. 사버린 거죠. 그래서 막 옛날에 그런 형들 있었다. 야, 옛날에는 진짜 누벅이었어. 이런 거 아니었어. 형님들 그때 진짜 누벅 누벅이었어요. 제가 다 조사했어요. 진짜 누벅 아닙니다.
너무 꼴보기 싫겠다 우리. 너무 꼴보기 싫어.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말아야 돼. 그렇습니다 형님들. 우리 조던 절대 누복 아닙니다. 드라복입니다. 드라마입니다. 누복이 비싸요. 말씀 중에 아, 죄송합니다. 천연 가죽인데. 누복 비싸요. 자, 그래서 팅커필드가 사실은 이 6의 디자인 모티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많은 자료를 찾아봐도 뭐 다른 뭐 5나 전에 전작의 네, 시리즈들은 뭐 막 전투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6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있을 텐데. 네, 이게 아마도 조던이 또 자동차 광으로 유명하잖아요. 페라리 광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페라리에서 온 모티브가 된 조던 시리즈 모델들이 또 네, 추후에 뒤에 등장을 나오고. 네. 하죠. 근데 아마 6도 거기에서 온 거가 이제 제일 정설로 일단은 알려져 있긴 하고, 특히 여기 6에서 좀 제일 특징적인 이 힐탭의 여기가 그 페라리 후방 스포일러를 형상한 거라는 얘기들이 그렇네. 있어요. 물론 이제 팅커 해필드가 본인이 직접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약간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돌아다니던 루머로는 네. 뭐 건담에서 그런 얘기. 그 얘기 들었어. 그 앞에 이거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냥 뭐 로봇 신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이나 색 배합도 그렇고 약간. 저도 그걸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건담의 건자도 안 나와요. 그 어떤 영문 자료를 찾아도 어.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누군가가 건담 신발 같다가 계속 뭐 얘기가 입에서 전해지고. 입으로 전해지면서 팅커가 건담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아무로 이키마스 해갖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전혀 아닌 걸로.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본인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약간 말하기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오타쿠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근데 오타쿠인 이 건덕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건담이랑 뭐 닮은 게 하나도 그렇죠. 없어요. 건담을 떠올리게 할 만한 요소가 네.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제가 듣기에 좀 어그로 같긴 한데 이 모양, 이 패턴 모양 있잖아요. 이게 뭐 조단에 뭐 번호 23을 갖다 놨다 이런 걸 되게 그 얘기 하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얘기 하려고 진짜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하도 그거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오 천재인데요, 우리? 그렇구나. 오. 통했네요. 우리 똑똑해요. 잘 보시면 23입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 맞아요. 아, 이거 이렇게 진짜 맞. 23이구나. 이렇게 23이에요.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디자인이 기가 막히다, 근데. 23을 넣은 거죠. 또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팅커 형이 아닌데? 뭐지? 그럴싸한데? 뭐지 23이라고 내가? 그리고 이제 6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텅 부분에 보면은 약간 이제 피팅감을 더 발에 착 붙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이나믹 핏 슬리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다이나믹 핏 슬립.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이 텅 부분의 재질이 약간 발에 좀 더 쫀쫀하게 감기게. 맞아요. 신축성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이제 뭐 다음 시리즈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개선된 어떤 슬리브가 맞아요. 등장하는데 여기서 발전한 거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어쨌든 이런 텅의 소재를 바꾸는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피팅을 좀 더 주기 때문에 신고 벗기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텅에 이제 구멍을 신을 때 굉장히 원초적인데 잘 고리가 돼. 굉장히 좋아. 네, 실제로. 맞아요. 유용하죠. 유용하죠. 네, 엄청 유용. 여선자의 패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직접 얘기를 했대요. 지난 시리즈들 중에 이제 신고 벗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이거 힐탭이나 앞에 이제 텅에 손가락 구멍을 패널을 만들어서 아주 그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 텅이 굉장히 에어조던 6의 상징적인 굉장히 상징적이죠. 디자인 엘레멘트예요. 뭐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강백호의 신발로 사실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은 처음 알게 된 네, 신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한 거야. 강백호 신발에 구멍이 있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솔직히 또 6하고 7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분간자랑. 저는 어릴 때 구분 못했어요. 또 AFKN으로 보는데 그거 조금 갖고 뭐 보이겠냐? 그렇죠. 안 보이지. 뭐 FHD도 아니고 안 보이는데 형들이 그랬어. 형들이 이 혀에 구멍이 있으면 6고 없으면 7이고 발목이 두툼하면 5다. 그렇게 구분을 했죠. 자, 그리고 이게 전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클 조던이 그 아킬레스에 이 예민하다고. 신발 뒤축이 닿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서 요 뒤에 이제 힐탭이 약간 경도가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게 근데 바로 5 때도 그랬었죠, 그죠? 5 때는 이제 발목 파여있죠. 컷을 아예 낮춰버렸고 그죠. 맞아. 여기서 이제 힐탭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닿으면 안 되니까 아예 경도가 이렇게 뒤로 확 빼버려갖고 여기에 이제 안 닿게. 그래서 뒤에 풀탭이 이렇게 과장되게 빠져 있구나. 그렇죠. 스포일러 모양을 약간 하면서도 진짜 스포일러 같다. 자꾸 보다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마이클 네. 조던이 보통 이제 그 전작들도 보면 그렇고 올드 스쿨 스니커들을 보면은 어퍼가 있고 보강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토캡이 있죠. 근데 이제 마이클 조던이 토캡이 매끈하기를 원했대요. 아. 그래서 조던 6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매끈한 토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맞아요. 보면 이렇게 앞에 덧대져 있거나 막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조던의 주문이었군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마이클 조던이 약간 그 경기 후에도 약간 이렇게 일상복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구두처럼 앞에가 매끈하게 보이는 운동화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후에 나올 건데 뭐 11이나 16 같은 게 그래서 앞코가 이렇게 된 네, 앞에 페던트 레더로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매끄럽게 딱 빠지는 이 앞코가 이제 조던 넘버링의 패밀리 룩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6, 7, 8까지 그렇죠. 이걸 갖고 있고 9에서 살짝 바뀌기는 바뀌죠. 한데 네. 10에서도 초창기에는 앞에 이 토캡이 있다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그리고 거. 다시 이런 매끈한 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0, 11, 네, 12, 13, 아, 14까지 그렇네요. 쭉 이어져요. 완전 쭉 가네. 네. 이게 약간 에어조던의 상징이 되는 토캡을 생각하면 돼요. 본인이 딱 요거를 좋아했다고 해요. 매끈한 거. 그리고 이제 4랑 5에서 사용됐던 그 옆에 사이드 패널 있잖아요. 메시. 메시가 사라졌군요. 이제 그거를 없앤 대신에 이제 통기성을 위해서 이제 많은 통풍구를 구멍을 근데 뚫었죠. 이게 4나 5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게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효과에 진짜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구멍이 찔려 있으니까. 진짜 효과적이에요. 이게 이거. 이제 메시인 척하는 사실은 뭐 별 효과 없는데 맞아요. 그냥 원시적으로 빵꾸 내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거는 대낮에 밖에 이렇게 들고 나가면 안에 구멍이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보면 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여요. 네. 맞아요. 되게 신기했는데. 그리고 이 레이스 스타퍼 혹은 레이스락 네. 라고 부르는 요것도 조던 5에서 그대로 이어져 오고 그쵸. 물론 겉에 이게 감싸고 네. 있는 그건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 최근 레트로된 것도 한쪽에는 나이키 한쪽에는 점프맨 있는데 좀 아는 사람들은 나이키가 보이게 해요. 그럼요. 그렇죠. 또 어차피 뒤에 또 점프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신발 조던 6 하면 끈을 다 풀죠. 왜냐? 스토프를 앞에 달려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난 그거 좀 별로야. 저도 사실 별로긴 한데 위에 있어야 돼. 그건 맞아요. 위에 근데 사실 여기 있어봐야 뭐 그건 없긴 한데 저는 귀찮아서 안 했어요. 끈 풀기.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이게 진짜 귀찮거든요. 여기 앞에 똑딱이도 있고. 맞아 똑딱이 있다. 맞다. 맞아. 똑딱이 있다. 안 열렸어. 이게 되게 이렇게 잘 열려요. 신다 보면 또 그냥 막 빠진다. 이것도 여러 번 하면 헐렁해져. 헐렁해지죠. 아이씨 눌러주지도 않네. 그래서 안 했어. 잘 만들었네. 한번 열면 안 다치게.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23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코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두리인다하우스님께서 막 그걸 제가 하는군요. 네. 컬러웨이 이야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나의 신발 좀 많이 모아봤어요. 우리 집에 신발이 몇백 개 하시는 분들도 오지 컬러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다 우리가 여러분 잘 되라고. 오지 알려드린 건가요? 이거 오지 컬러만 알고 있어도 짬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인프라레드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강백호. 네, 인프라레드가 화이트 있고 인프라. 화이트 인프라레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블랙 인프라레드 컬러 있죠. 인기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플레이오프 컬러. 거기도 이제 듀라복으로 완전 그렇죠. 쌓여 있는 그런 컬러가 있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또 카마인 칼라 코드 네, 23번에. 23번에 카마인.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디테일에 이제 엄청나게 집착하는. 그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죠. 지금에야 여러분 막 256색을 넘어서 12,000원 너무 많아요. 컬러가 솔직히 컬러가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픽셀 한 칸만 움직여도 색깔이 달라져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냥 이렇게 뭐 색상표 이래갖고 색상표가 있어요. 많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 사람이잖아요. 그거 나 저 전공 때 배웠었는데 까먹었네. 그래- 무슨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마인이라는 색상은 이 빨간색에서 온 색상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새빨간색 혹은 바시티레드하고는 조금 채도가 달라요. 다르죠. 짐레드는 좀 더 채도가 낮고 낮죠. 예. 얘는 채도가 조금 낮으면서도 뭔가 약간, 되게 오묘해요. 약간 핑크빛이 조금 돈다고 해야 되나? 선지색이에요, 선지. 선지색. 아니, 선지네요. 실제로 선홍빛 피 색깔이라고. 맞아요. 네, 맞아. 피 미국애들이 색깔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르민이라는 그 물질? 염료. 염료에서 굉장히 귀한 염료, 그 당시 굉장히 비싼 염료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온 색상인데 왜 하필 이 카르민, 까민, 카마인이냐? 그 당시 새빨간색을 이제 1이라고 보고 혹은 0이라고 보고 거기서 23번째 번째? 빨강색. 진짜 와, 그렇죠. 색상표에 있는 그 숫자 넘버가 지독하다 진짜. 일부러 23을 이제 맞춘 거죠. 맞춘 거지. 물론 지금은 그 사이에 한 수천 가지 많이 빨간색이 생겼겠죠. 있겠지만 더 많이 생겼겠지. 91년도에는 그랬어. 형들 없이 자랐다. 포스트 칼라 막 이런 거 칠하고 뭐 그랬다고? 들어는 봤나? 포스트 칼라? 실제로 포스트 칼라 숫자도 23번입니다. 가만히. 아 진짜요? 왜냐면 그 색상표에 맞춰서. 그렇지. 그렇네. 포스터 컬러란 말도 오랜만에 듣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맞아요. 구성을 좀 해가지고. 지금은 뭐 팬톤이니 뭐니 하지만 맞아요. 그때는 예, 포스터 컬러였죠. 칼라였어. 맞네. 우리 그 포스터 그릴 때 쓴다고 포스터 칼라였는데 되게 신기하다. 진짜 오랜만에. 납작붓으로 이렇게 맞아요. 포스터 칼라. 아까 매트하게 나오고. 진짜 신기해. 네, 어쨌든 옛날 사람들. 걔들 이제 색깔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은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스포츠 블루라는 컬러로 레트로도 딱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맞아요. 딱 한 번 됐는데 이게 원래 스포츠 블루가 아니고 september 블루가 오리지널에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september일까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있겠죠. 세프템버에 나. 그것도 september 또 우리 어스윈드 파이어를 좋아해서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세템버 하면 그 생각밖에. Do you remember when it first died? September. 뭐또 분명히 우리 팅커 형이 9월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9월 가을에 뭔가 있을 네. 거. 높디 높은 청고마비의 계절에 또 하늘을 보고 푸른 하늘. 세프템버구나. 미국 애들도 청고마비를 아나? 네. 가을이구나. 아무튼 말이 패해지겠구만. 홀스 so 폴스가 fat. 패해지겠구만. sky so high. 홀스 so fat. 진짜. 이러면서 청고마비. 그냥 september가 왜 september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 진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것도 레트로 한번 됐어요. 이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마룬 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룬 컬러를 2개인가 사가지고 굉장히 잘 신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한번 뭐 케어를 맡겨서 좀 씻긴 씻을 건데 지금 마룬 컬러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나왔었죠. 그것도 이제 뒤에 수우시가 박혀서 오지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조던 6가 가지고 있는 오지 컬러 중에 이제 하나였었던 거죠. 마룬 컬러. 그래서 총 5가지 컬러. 맞습니다. 한동안 4개씩 나오다. 그렇죠. 3, 4, 5에서 4개가 루틴이었는데 잘 되니까 하나 더 넣은 거. 하나 맞아요. 더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스포츠 블루라는 표현이 나중에 조던이 이제 모터스포츠 라인이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거기서 팀 컬러가 블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스포츠 블루라고 쓰였었어가지고 맞아요. 트로도 이제 스포츠 블루라 썼던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천재인데? 그 모터스포츠 팀도 운영하고 맞아요. 거기에 그 파란색이랑 자기 그 UNC 컬러 그 두 맞아요. 가지를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파란색 중에 나이키에서 쓰는 파란색 중에 스포츠 블루가 있고 맞아요. 레이서 블루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온 거야. 레서 블루는 조금 더 연한 색이에요. 맞아요. 맞죠. 천재야. 왜 이래요? 우리? 역시 색상을 담당한 거예요. 아니야 깜짝 놀랐어. 다 이유가 아니 있으니까. 이거 정도 다 알지 않아요? 아니야 모터스포츠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치? 그렇구나. 왜 모터스포츠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많으실 거야. 바이크를 또 즐겼으니까. 그래서 조던 6도 있죠. 모터스포츠 네.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뒤에 23 동그라미 다. 맞아요. 그 23 숫자도 되게 특이하게. 맞아요. 그 생각하면 모를 수도 있겠네 스포츠 블루는. 우리 둘이가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장난이 아닙니다. 얘가 맨날 우리가 구박해서 그렇지. 얘가 아는 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가서 이런 데 빠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형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지. 팀을 잘못 만났어. 아니야, 저는 형들이 좋습니다. 네. 밟아주세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 취향이었어?
그래서 마론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마론이 이 5가지 컬러 중에서 사실 제일 비인기 컬러이긴 한데 저 제일 좋던데. 그래서 이게 레트로가 됐을 때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뭐 쓸데없는 뭐 무슨 이상한 컬러가 아닌데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 많았죠. 오지 컬러거든. 근데 이게 마이클 조던이 신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딱 한 가지 그 사진만 떠오르는데 올려드릴게요. 신고 이제 그 경기는 아니고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연습 경기 때 신었던 거죠. 연습 때 한번 신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치. 실제로 이거를 신고 경기에 뛴 적은 없죠. 경기에 뛰었던 컬러는 화이트 인프라레드, 블랙 인프라레드, 그리고 카마인. 네. 또 제 카마인 하면 또 생각나는 네. 마침 뭐 무슨 노래 들리지 않나요? 카마인요? 빰빰빰빰 나나나 게토레이. 아, 게토레이 카마인 신고 나오잖아요. I dream I move, I dream I groove like Mike. If I could be like Mike. 난 그쵸. 마셔요 게토레. 해낼 거야. 맞아요. 그쵸. 그 광고에 카메라. 네, 거기 완전 맞아요. 완전 줌딱 클로즈업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조던 6 게토레이가 나온 적 있죠. 저 그것도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 색깔. 그게 그래서 카마인을 베이스로 맞아요. 주황색이 들어가. 맞아. 카마인 컬러 블락을 그대로 게토레이 오렌지색으로 바꾼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티셔츠도 A few moments later. 진짜 잘해 나이키. 잘하죠. 너무 짜증나는데 잘하죠. 잘해. 잘 팔아. 그걸 또 산다 우리도. 또 다 샀어 또. 애증의 나이키 진짜. 박스도 이렇게 주황색으로서 예쁘게 나왔어. 아 잘해. 자 우리 박박사님께서 또 이 조던 에어조던 6를 신고 마이클 조던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진짜 정말 그날이 왔다. 최초의 또 그날이 오죠. 그냥 뭐 세부적인 스탯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잘하잖아. 뭐.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90년, 91년 시즌 동안에 시즌 평균 31.5점에 6점 독립박 5.55 시스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커리어 두 번째로 시즌 MVP를 탔고 올 NBA 퍼스트 팀 득점왕. 뭐 맨날 하는 거잖아. 그래도 해줘요. 됐어. 네. 그러니까 이미 그냥 대충 읊었어. 알았어. 대충 얘기했는데 평균 득점이 31.5점이라고. 그냥 말도 안 되네요. 아니 뭐 30점도 못 넣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까? 많죠. 네. 그렇군요. 수입당하는 농구 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100패를 기록한 선수가 있다고. 누적 100패를 대단한 선수가 엄청난 있어요. 기록이죠. 그만해 이제. 또 그들 몰려온다. 그들이 온다. 그만하자.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시즌 기록은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그렇게 수년간 발목을 붙잡던 그 자식들. 피스톤즈를 드디어 스코어 4대 0으로 스윕하고 르브론도 스윕, 피스턴즈도 스윕. 이 스윕은 여러분 이 빗자루를 이렇게 스윕한다, 쓸어낸다는. 사회방으로 쓸어버렸다. 자, 그래서 커리어 처음으로 진출한 결승전의 상대가 누구냐? 바로 그 당대 최고의 해남 왕자 해남 해남. 이정환. 그래서 매직 존슨이 있는 그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시리즈 스코어 4대 1로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때는 명문 구단이어서 그런지 수입을 당하지 않았나요? 레이커스가? 또 시대에 따른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죠. 네네네네. 아무튼 뭐 4대 1로 깔끔하게 이기고 데뷔 7시즌 만에 처음으로 이제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파이널 MVP를 받았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승하면 파이널 MVP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요. 우승했는데 파임을 못 받은 선수가 있다? 버스 드라이버가 있다? 뭐 아무튼 아니 왜 루디를 보고 그러지? 루디는 그쪽 아니잖아. 그쪽 아니지. 아니 그쪽 아니. 아니지. 미안해요. 저기 우리 골건적 헌병단 한 분 계신데 보고 있나? 아무튼 이게요. 우리가 왕자 해남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91년이에요. 슬램덩크가 이제 연재되고 강백호가 에어조던 6를 신은 이유는 91년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노우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결승에서 해남을 만날 걸 예상했는지 결승 상대를 이미 레이커스로 선정해 두고 보스턴 상향을 네. 꺾고 올라가야 왕자 해남을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슬램덩크가. 그렇죠. 그렇게 시카고 불스가 보스턴 셀틱스가 버드를 꺾고 왕자 해남 LA 레이커스를 만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또 시연을 그렇게 되네요. 네, 물론 만화에서는 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한 거죠. 끝판왕으로 설정을 했는 거예요. 이정환이 그리고 누굽니까? 매직 존스. 당대 최고의 선수였죠. 넘버원 포인트 가드. 까무잡잡해요. 까무잡하고 아저씨, 애늙은이. 애들 같이. 저게 고등학생이라고? 그래서 이 우승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게 80년대의 아이콘 매직과 버드 이 두 라이벌이 80년대의 상징이라면은 이 80년대의 아이콘 매직 존슨을 90년대의 아이콘 마이클 조던과 브루스가 이겼다는 이게 너무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대 나의 교체죠. 시대다. 그쵸? 완벽한 세대 교체죠. 진짜 세대 교체를 그것도 결승 무대에서 그것도 완벽하게 4대1로 4대1로. 꺾으면서 이제 내가 짱이다. 짱이지. 요거를 딱 이제 만천하에 공평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딱 하나 부족했는데 그게 바로 우승 네, 반지였다. 채워졌죠. 근데 이거를 약한 상대도 아니야. 그럼요. 제발 여러분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이 약한 상대에 이겨서 우승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매직 존스는요. 진짜 모르는 소리다. 짱이에요. 진짜로. 예, 진짜 모르는 소리다. 진짜 짱이야. 솔직히 막 누가 매직 존슨이 고트라고 막 한다면 나는 맞다고 할 거야. 매직 존슨을 우습게 보지 마라. 진짜 절대 매직 안 되죠. 완전 짱이다 진짜. 절대 안 되죠. 이 형이 문란하게 살지만 않았어도 그렇지. 좀 더 좋은 기록을 남겼을 건강하게.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91년 시즌에 와서 첫 우승.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다. 그렇죠. 그 전까지 이제 실력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자, 식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담으로 이제 식스 얘기 조금만 드리자면은 그 옛날에 배트맨 시리즈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팀 버튼 감독이 감독했던 거. 마이클 키튼.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하고 왜 1편에 우리 레이커스 팬인 그 형 이름 뭐야 잭 니콜슨 니콜슨 형. 조커하고 조커. 2편에서는 데니 데비토가 그 펭귄하고 네, 맞아요. 그 팀 버튼이 감독한 두 번째 배트맨 영화 그 배트맨 리턴즈에 보면은 배트맨이 신고 있는 부츠가 자세히 보시면 맞아요. 조던 6입니다. 맞습니다. 조던 6 위로 이렇게 발목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뼈를 올려가지고. 넣어. 그게 또 이제 다른 영화에서는 그 에어 트레이너 3에다가 또 그 배트맨 부츠를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조던 6가 그 배트맨 부츠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데 뭔가 잘 잘 어울리지. 뭔가 이렇게 잘 어울려요. 일반적이지 않잖아. 여기 위에만 이렇게 씌웠는데 맞아요. 어디 이렇게 박물관 같은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본 거 같아. 사진 많이 돌았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맥컬리 컬킨이 나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이 그 왜 줄무늬 티셔츠 입고 그 카마인 신고 있는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맥컬리 컬킨이랑 그게 당대 최고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클 조던, 마이클 잭슨, 맥컬리 컬킨 이렇게 같이 막 어울려서 사진 찍고 두 MJ와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죠. 그냥 있죠. 그 사진이 그냥 90년대 그 자체. 그 자체예요. 90년대를 한마디로 한마디지 아니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90년대를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하시오. 그냥 네,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시대야, 이 정도입니까? 카마인을 갖고 왔잖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한 15분쯤 뒤에 세븐을 이야기를 또 연달아 찍을 건데 드림팀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 드림팀. 이 92년도이기 때문에 에어조던 7 올림픽을 신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데 6 얘기하려고. 식스 카마인을 신고 맨 처음 드림팀 소집해서 포토슛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카마인을 신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농구 카드에도 그 사진이 있어요. 완전히 딱 드리블하고 있는 이런 장면에 카마인을 신고. 네네네. 왜냐면 그 조던 시리즈 중에서 카마인이 좀 늦게 나온 컬러여서 조던 7이 나오기 전에 발매하기 전에 이제 딱 신고 요거를 신고 찍은 거죠. 그거 제가 좋아합니다. 좋네요. 그 사진도 찾아주실 거죠? 꿈을 찾으죠. 이미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드림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컬러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이어서 오늘 카마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카마인이요 지금 굉장히 가까운 과거 내 두 번이나 연달아 레트로가 돼서 맞아요. 막 국마인이네 무슨 뭐 다 신었네 막 이런 운명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일 귀한 식스였죠. 어마어마하실 거가. 제일 귀한 6가 아니라 에어 조던 11 콩코드가 사실 조던 중에서 왕이었는데 조던 1의 인기가 오기 전에 조던 1 브레드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조던 11 콩코드가 그냥 끝판왕이었는데
조던 11 콩코드 한 발 위에 있던 신발이 바로 에어조단 6 카마인입니다. 다 이길 수 있는 신발 맞아요. 카마인입니다. 에어조단 그 카운트다운 팩 CDP 시리즈에 나와서 레트로가 되긴 했습니다만 단독 레트로는 아니고 그 CDP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레트로가 안 됐다가 2012년인가 4년인가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12년일 거예요. 4년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네. 12년 혹은 14년에 나온 그 레트로가 어마어마한 수량이 나와서 그때 뭐 국민 카만이라서 국마인이라고 불리긴 했습니다만 뒤에는 점프맨이었죠. 맞아요, 점프했어요. 그게 첫 레트로였어요. 제가 그거를 발매하는 날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요? 네. 토요일에 제가 비행기를 타서 발매 날이었는데 비행기를 타서 못 샀어요. 비행기 타서 못 샀다. 네. 그래갖고 돌아와서 리셀로 3개를 2개를 샀어요. 리셀로. 30 얼마인가 주고 울면서 샀어요. 그때는 신발 가격이 10만 원 중반대였을 텐데 조던 6도 가격. 그러겠죠. 그럼 2배 넘게 올랐구나. 그 샀었다가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국마이 하니까 막 너무 열불 터져갖고 여러분 이게 이런 취급당할 신발이 아니죠. 딱 한 번밖에 레트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국마이랑 국마이지 막 수량이 많은데 뭐 어떡해.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또 이 레트로 진짜 오지로 수시. 그래서 제가 그 A few moments later.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막 브레드 신어서 막 NBA 퇴출 당하고 그때부터 나이키가 이렇게 좀 쫄아가지고 빨간색을 많이 못 쓰고 검은색에 빨간색 조금 쓰고 에어조던 5만 해도 빨간색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안 보이죠, 잘. 그러다가 왜 이렇게 나왔겠어? 이젠 조던 못 건드려. 네. 빨간색 야씨 팍팍 나. 씨.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금지시키면 뭐 조던이 뭐 안 신기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런 상징적인 신발이에요. 우리가 이제 쏟아 부었네요, 빨간색을. 나이키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까? 내 맘대로 할까? 약간 진짜 그런 상징적 석굴암 같은 신발이라고. 이거 깜빡할 뻔했다. 이게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나이키 매장에 정발을 한 첫 조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던 6. 맞아. 이게 세븐이라는 분들도 있고 식스라는 분들도 있어갖고 이게 사실은 진짜 완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못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식스를 맞아. 봤다고 하고 맞아. 어떤 분들은 세븐부터라고 해서 저도 그때만 해도 아직 국민학생이어서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저는 매장에서 처음 샀던 게 8이기 때문에. 저도 8이었는데 형아들이 아니야 세븐부터는 팔았어. 그래서 근데 그 굉장히 많잖아요. 세븐을 봤다는 사람. 맞아요. 근데 식스라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게 정확한 팩트 체크하는데 혹시 저희보다 형님들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있으시면은 댓글로 네. 제보해 주십시오. 아니면 진짜 사신 분 있다면 더 짱일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식스가 국내에 첫 정발된 에어조던이라고 일단 알고는 있거든요. 이거 팩트 체크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70년대생 형아들이 있으면 기억을 좀 거슬러서 백화점에서 조던 6를 봤는지 백화점 나이키 매장에서 영수증 첨부해 주시면. 아니 왜냐면 이게 확실한지 알아요. 이분들도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단 말이야. 3단 스포츠 그렇죠. 택 있으신 분들 까만색 탐나세. 진짜 옛날 사람들이다. 진짜로. 별걸 다 기억해. 자,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신나지? 조던 6를 해치웠다는 사실에 왜냐면 진짜 하고 싶었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로 모르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네, 근데 뭔가 저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뭔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좀 재밌었지 않았나. 근데 루드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조던 5까지는요, 여러분 진짜 우승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진짜 슈퍼스타의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위상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죠. 이때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가 그렇죠.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화 같은 게 잘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23번째 세계라든가 그거 너무 재밌네. 세프템버 블루라든가 그쵸. 이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제가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써먹으시라고요. 야, 왜 카마인인 줄 아냐 그거? 그게 23번째 빨강이라서 그런 거야. 아유 저놈 또 스니커 라디오 봤구나.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조던 6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달에 또
저는 세븐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태구. 댓글 안 했네. 요즘 저희가 구독자가 좀 늘어나면서 어. 자꾸 그걸 까먹은 것 같아. 회의해지면 안 돼.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태구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거 나갈 때쯤 되면 이제 2,000여 명의 또 구독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돼. 와, 2,000달이. 지금 거의 드디어. 거의, 그러니까요. 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나 얼마 남지 않았어. 필모는 졸고 있다. 정말 피곤하시죠, 근데. 피곤하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좀 자두는 게 좋다. Said I'm new to your beauty. This song's for my culture. I wanna pay my duties. She's something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ing like an actress. I'm out in a movie.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baby. Have you on my name and go, oh, crazy. Hey, like this.